안녕하세요. 차쌈TV란입니다. 자, 오늘은 시끄러운 소식이 있었죠. 아이오닉5가 리프레시 모델을 벌써 출시한다.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런 소식이 나왔어요.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일단 배터리 사이즈가 더 커진다. EV6와 동일하게 77.6인가요? 그렇게 커지는 거 하고, 그리고 OTA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 모두 상당히 전기차에서는 큰 부분이죠. 이거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배터리가 5kW 정도라면 제 기준으로 최소한 35km, 40km 정도 더 탈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니까 정말 큰 메리트죠. 사실 5km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래서 아마 현재 이 아이오닉5하고 EV6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에 최대한으로 채우려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2개인가 뺐다고 들었었는데 그 나머지를 채우면서 리프레시 모델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오닉5가 지금도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EV6와 고민하시다가 EV6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가 약간 자존심을 구겼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빠른 리프레시를 진행을 한 것 같고요. 배터리가 늘어나면 당연히 좋겠죠. 이 부분은 정말 좋을 것 같고, 배터리는 기존에 일단 2개를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문제는, 이렇게 빨리 리프레시를 할 거면 그때부터 달아서 나오지 왜 이거를 빼고 나왔는지 그게 정말 의문입니다. 리프레시를 하려면 최소한 3년, 4년 있다가 리프레시를 하면 소비자들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기다리고 취소차 받고 보조금 끝날까봐 빨리 서두르고 이런 분들은 뭐가 되는 거죠? 자, 리프레시를 하고 안 하고는 현대자동차의 마음이지만 일단 소비자들을 어느 정도 베타 테스터 취급을 한 게 되어버렸죠.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일단 현대자동차가 1차적으로 실수를 했다고 봐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랬었어요. 이 아이오닉5가 배터리 사이즈가 EV6보다 작아서 사실 EV6를 별 미련 없이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배터리 사이즈가 동일하다 그러면 아이오닉5의 좀 더 넓은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탐이 나죠, 사실은.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전기차를 아직까지 수령을 안 하신 분들 계약은 언제든지 깰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취소하고 새로 계약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내가 기존에 계약을 했는데 왜 내가 추가금을 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계약을 하셨던 거는 기존 가격표를 베이스로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리프레시 모델 자체가 없었고 배터리 사이즈도 그대로, 그리고 OTA도 내비만 인포테인먼트만 되는 그런 상태였죠. 그 가격표를 기준으로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구입을 하시려면 돈을 추가금을 더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현대에서 얼마를 책정을 할 것이냐. 순진하게 현대에서 동일 가격으로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일단 EV6가 아이오닉5보다 한 200만원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EV6보다 싸게 팔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현대 기아차의 거의 이제 형제 모델들, 예를 들어서 그랜저와 K7 이런 식으로 본다면 보통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한 최대 50만원, 2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아이오닉5의 가격을 안 올릴 이유는 없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올릴 명분이 생겼죠. 테슬라가 가격을 인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그때 추석이었어요. 추석에 거의 한 6주 정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6주 정도 전에 제가 이 테슬라의 미래, 테슬라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한 예측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가격을 곧 올릴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에 관련된 내용은 보조금을 많이 줄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오래전에 올려서 댓글이 안 달리다가 그저께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이분 예언가네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좋아하지만 이런 흐름 자체를 보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그런 게 재밌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해보고 이런 거를 즐깁니다. 사실 돈 되는 행동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맞게 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해서 저는 조금 보람, 기쁨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어찌됐든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아이오닉은 안 올릴 이유가 없겠죠. 올릴 겁니다. 그래서 순진하게 이렇게 더 좋아진 차량을 기존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적으면 150만원 정도, 많으면 200만원 이상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0에서 250 정도 제가 볼 땐 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내년도 보조금 하락분 300에서 뭐 최대 한 500까지 빠지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뭐 한 100에서 200 정도 또 추가가 된다 그러면은 거의 400에서 거의 70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올해 대비.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 리프레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사실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이즈대로 주행거리가 나오는 거니까 크게 관련이 없을 거예요. 그냥 사이즈대로 뭐 5km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OTA죠. 이 OTA가 어느 정도 수준을 보여줄 것이냐. 그것이 가장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테슬라 모델 3를 약 7개월 정도 탔는데요. 그동안 OTA로 업그레이드를 2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2번 정도 했고, 자, 한 번은 그때 아마 조금 더 제로 빼기 0. 몇 초인가 단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출력을 좀 더 높인 거겠죠. 자, 그거 하나 하고, 자, 그 외의 거는 뭐 게임이었나 뭐 소프트웨어 관련 업데이트였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 OTA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막 1년에 매달 있고 매주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많으면 1년에 뭐 2번, 3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현대에서 이 OTA를 통해서 출력 개선이나 아니면 뭐 전비를 더 개선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테슬라는 가능합니다. 테슬라는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현대기아차가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이 아이오닉 자체의 출시를 늦췄을 거예요. 지금 뭐 부랴부랴 개발을 해서 집어넣는다. 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테슬라가 너무 광풍을 일으키고 테슬라의 많은 시장을 뺏기다 보니까 이제 OTA를 집어넣는 것 같고, 사실상 뭐 차를 정말 자주 바꾸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차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은 OTA 있네 없네 유무로 많이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야, 테슬라에 OTA 있는데 아이오닉 없잖아 이러면 아이오닉 OTA 있어. 근데 그 OTA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는 그렇게 차 잘 알이 아니시면 차 알못 분들은 많이 알 수 없는 거죠. 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현대에서 이 OTA를 통해서 뭐 출력 개선이라든지 전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능했다면 단체로 다 나왔을 거예요. EV6든 뭐 아이오닉 5든. 왜냐면 뭐 이 차량들이 나온 지가 뭐 5년씩 뭐 10년씩 흐른 게 아니잖아요.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걸 내놓는다고요? 다 개발을 해서 말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OTA 때문에 내 차는 정말 이제 뭐 쓰레기가 돼버렸다, 구형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크게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존의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업데이트보다는 낫겠지만 크게 정말 메리트가 있는 OTA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현대자동차의 수준이 그까지는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드리면 첫 번째는 가격을 현재 가격과 똑같이 새로운 리프레쉬 차량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제 첫 번째 예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테슬라 정도의 OTA를 생각하면 정말 큰 코를 다치실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테슬라 정도의 OTA를 진행을 하려면 어느 정도 마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현대는 현재 거의 영혼을 끌어모아서 출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진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 마진이 없으면 OTA를 통해서 뭐 현재의 성능에서 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비한 수준, 뭐 만약에 정말 가능하다면 정말 미비한 수준, 뭐 전비 0.1 정도 올라간다, 뭐 이 정도 수준, 출력 뭐 정말 조금 올라간다, 뭐 이 정도 수준은 정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정말 테슬라처럼 막 0.5초씩 막 당기고 막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기존에 구입하신 분들 상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OTA를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성능이 개선이 되려면 하드웨어 자체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TA가 있으면 막 10년 뒤에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무슨 뭐 게임 넣고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센터에 가셔도 꽂아서 될 거예요. 자, OTA의 장점은 그냥 와이파이 여기 핫스팟 연결해서 다운받을 수 있다, 그냥 어디서나 다운받을 수 있다, 이거지. 센터 그냥 한 번씩 가시면 업데이트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지금 또 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하러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100%다 뭐 지원을 못한다면 뭐 향후에 어떤 뭐 시스템의 파트를 바꿔서라도 아마 지원은 될 겁니다. 이게 안 될 리는 없어요. 될 것이고, 다만 테슬라 정도의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떤 결과를 보여주려면 5년 뒤 10년 뒤 OTA가 지원되더라도 연식이 변경되면서 하드웨어 성능도 같이 올라가야 될 겁니다. 현재의 하드웨어에서는 제가 볼 때 뽑아낼 게 더 이상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미비한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살까 내년에 살까요. 근데
사실 보조금이 탈락되신 분들은 기다리는 거 저는 뭐 어느 정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까지 됐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실 필요는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4,500만 원에 같이 뭐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일단 4,500만 원이라면 저는 세이브를 하고 현재의 모델을 살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아이오닉5 뭐 리프레시 소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찻삼TV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